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성우입니다. 오늘 이제 이태리 요리를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치즈 얘기를 서양 요리, 특히 이태리 요리를 얘기하면서 치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즈 요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후식, 디저트, 이제 돌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하라 이상목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난번 이제 한 3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태리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상당히 이제 알아두시면 뭐 꼭 이태리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즈 얘기인데, 이게 치즈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료가 우리나라 두부는 콩이지만 치즈는 우유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단백질을 걸러내는 건데,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걸러낸 두부를 그냥 먹는데 여기서 또 발효 과정을 숙성 발효를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취향은 있지만 좋아하는 냄새, 싫어하는 냄새, 뭐 우리 흔한 얘기로 꼬리꼬리한 냄새, 뭐 이렇게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치즈. 근데 우리가 이태리 요리 치즈 이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모짜렐라죠. 네. 그러니까 무슨 치즈입니까? 모짜렐라는? 모짜렐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연성 치즈인데요. 그게 이제 치즈가 연성, 경성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파마산 치즈 우리 피자나 파스타 먹을 때 뿌려 먹는 거.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딱딱한 치즈죠. 그리고 뭐 에멘탈 치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즈라고 가장 먼저 접한 거는 그냥 체다 치즈예요. 그 흔히 우리 사각형. 그 옛날에 미국 부대 PX에서 흘러나오는 크라프트사의 그 체다 치즈. 누리끼리 하고.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도시락 쌀 때 이렇게 뜨거운 밥 사이에 이렇게 치즈 한 장 깔고 밥 엎으면은 치즈가 싹 녹아서 멜팅이 돼서 밥에 이제 치즈가 들어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치즈를 하다가 피자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그 모짜렐라 치즈가 나와요. 모짜렐라 치즈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든 데는 서울우유도 아니고 임실 그 치즈라는 데. 임실. 거기 그 수도사님이 그 이태리 분인가 스페인 분인가 지금 진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이 그 당시에 50몇 년도인가 60년도 초반인가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치즈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소량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모짜렐라 치즈 이꼬르 임실 치즈다 이렇게 해서 그 치즈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피자 시장이 막 확대가 되면서 모짜렐라 치즈를 이제 각 유제품 회사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이제 요새는 뭐 해서 이제 치즈 돈가스에도 많이 쓰이고 뭐 치즈 떡볶이에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원래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테이션 모짜렐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 카제인. 그러니까 유단백을 가지고 만든 건데 특징이 좀 짜요. 짜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 이 스트레칭이 그렇게 자연 치즈만큼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치즈 값이 여기 이 가격에 비해서 치즈가 겁나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 혼용을 하거나 뭐 이미테이션 치즈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제일 안심한 거는 그냥 저기 어디야 마트에 가서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모짜렐라 치즈 그거 사셔가지고 뭐 닭갈비 할 때도 뿌려 드셔도 되고 그런데 모짜렐라는 전 시간에 얘기한 그 프레쉬 모짜렐라 가지고 카프레제 해서 드시는 거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슈레드 치즈라고 해서 치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피자 만들 때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나폴리 지방의 마르게리타 치즈는 그런 치즈 종류가 아니고 두부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븐에서 싹 녹아서 약간 그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래서 거기는 뭐 치즈가 워낙 싸고
풍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덩어리채로 막 던져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우리는 촉촉촉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미 그렇게 뿌리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슈레드 치즈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모짜렐라 치즈인데 그걸 갈아서 그러니까 슈레드 치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많이 이제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는 이제 우유에서 요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제 식초로 하나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를 해서 그 유청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든 치즈인데 요거는 샐러드하고 드실 때 되게 꼭 크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드세요. 그래서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이렇게 덩어리를 채로 드셔도 맛있고 특히 그 까나페라 그래서 핑거푸드로 크래커 위에 이렇게 넣고 그 올리브 하나 넣어서 또는 뭐 햄 넣고 이렇게 드시면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리코타 치즈 뭐 검색해 보시면 집에서 만드는 법이 있는데 절대 집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트 가서 사세요. 그거 우유 이만큼 사다가 하면은 이만큼 나오니까 이만큼 나오고 그 집에서 그 사모님들한테 욕 먹어요. 그 괜히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저기 아니 사모님도 이거 잘못하면 식구들한테 욕 예, 먹습니다.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져서 뭐 우유는 가열하면 이게 막 확 끓어가지고 막 우유 넘치고 하니까 그거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르곤졸라 많이 알아보시죠. 이게 이제 블루치즈의 일종으로 이게 되게 숙성이 많이 돼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치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고르곤졸라 치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먹기에는 그 피자로 해서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고르곤졸라 치즈에는 꼭 뭐 꿀을 찍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좀 짜요, 치즈가. 치즈가 그 미국산 치즈나 유럽산 치즈 보면 염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생각보다 염도가 되게 많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찍어 먹고 나폴리 쪽 치즈 피자처럼 이렇게 센 피자로 해서 화덕에 구울 때 요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나 파다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벽돌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라인더에 이렇게 갈아서 이제 위에 뿌려주고 하는 그 어디 레스토랑 가서 치즈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위에 뿌려주는 그게 이제 그라나 파다노 치즈인데 요것도 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파스타 위에 뿌리거나 뭐 피자 위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자 스프 같은 거 만들 때 그 염도 조절과 점도 조절용으로 요거를 뿌려서 하면은 되게 맛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치즈 음식 중에 되게 이태리 음식하고 좀 틀리지만 스위스하고 퐁듀라는 게 있죠. 퐁듀. 네. 그 치즈를 여러 가지 이제 브랜딩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녹여서 열로 녹여갖고 녹여서 그 이제 딱딱한 빵을 거기 이제 찍어 먹는 그런 건데 맛있어요. 그 집에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뭐 키트 같은 밀키트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치즈를 브랜딩해서 먹고 요렇게 이제 치즈는 이런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그래도 많이 먹는 거는 체다 치즈 제일 많죠. 뭐 샌드위치 들어가고 햄버거 들어가고 그냥 술안주 할 때 하나씩 뭐 찢어 체다 먹고. 치즈는 우리가 햄버거집 여러분들 뭐 맥 뭐 이런 데 가도 한 장씩 얹어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치즈는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제일 먼저 접했었고 그게 또 용도로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베이글을 먹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예전에 뭐 베이글 잘 우리나라에서 안 먹는데 갑자기 이제 뭐 베이글이 막 근데 그 베이글의 크림치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치즈가 대표적인 브랜드지만 그거는 뭐 어떤 용? 그것도 연성 치즈예요. 그게 이제 치즈 가공 방법이나 숙성에 따라서 연성, 경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크림치즈처럼 리코타처럼 그렇게 연하게 이제 연성화 시켜서 그걸 이제 스프레딩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더 숙성을 시키고 더 건조를 시키고 하면 정말 딱딱한 그런 그 경화된 치즈로 해서 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떤 데 가면 이제 치즈 이제 큰 거 반 쳐서 거기다 불 붙여서 치즈 녹여서 파스타를 막 이렇게 비벼서 주는 그 치즈도 뭐 여러 가지 치즈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드시고요. 그거 이제 결국 다 쪼개서
갈아서 뭐 이렇게 먹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치즈 중에 이제 요 이태리 음식하고는 또 조금 별개지만은 그 까망베르 치즈라고 있죠. 까망베르 치즈. 그 바깥에 이렇게 그 코팅이 돼 있고 그것도 연성 치즈인데 그것도 되게 크림 치즈하고 그 중간 사이라서 그것도 먹기 괜찮고요. 그러니까 치즈는 보시면은 뭐 내가 이 치즈를 먹는다고 해서 내 입맛이 뭐 미식가의 수준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먹어서 맛이 있고 내가 땡기는 치즈 드시면 됩니다. 체다 치즈 많이 먹는다 해서 내가 막일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네. 너무 고차원적인 업그레이드된 그 치즈를 먹어야지만이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뷔페에서 실태 조사하는 것 중에 음식이 웨스트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치즈예요. 치즈를 안 드세요. 뷔페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치즈를 종류별로 쫙 깔아 먹으면은 그거 보고 맛있다고 드시는 분이 5명도 채 안 될 거예요. 대신에 뭐 초밥은 제일 많이 나가죠. 초밥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치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하고 크게 그렇게 막 밀접하게 잘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 요렇게 드시면은 그 치즈 드시는 거를 조금 습관화 해 놓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니어들의 영양 밸런스 입장에서 보면 뭐 단백질이니까 뭐 살찌거나 물론 뭐 많이 먹으면 살찌죠.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그 치즈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뭐 샌드위치 드실 때, 샐러드 드실 때 뭐 이렇게 드셔도 되고 저는 보통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치즈 한 장씩 넣습니다. 저도 넣습니다. 네.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고 뭐 부대찌개에다 치즈 요새 많이 없잖아요. 사리로. 요새는 뭐 하도 많이 하시니까.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지셨는데 그래서 뭐 알고 계시지만 이제 뭐 모짜렐라, 리코타, 뭐 고르곤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후식 돌체.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돌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태리라고 하면은 그 티라미슈예요. 티라미슈 밑에 이제 빵이나 비스켓 같은 걸 깔고 거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마스카포네 치즈를 얘기를 안 했구나. 그거는 뭐 거의 거품처럼 이렇게 되게 막 아주 크리미한 그런 치즈인데 그거 넣고 코코아 가루 뿌리고 해서 아주 풍미가 높죠. 딱 디저트로 하면은 그 되게 맛있어요. 티라미수 치즈를 잘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치즈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밑에 빵을 쓰는 집이 있고 그 핑거 쿠키라고 해서 이렇게 길다란 요 쿠키를 쓰는 집이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뭐가 이게 오리지널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지방에 따라서는 그 쿠키를 쓰는 집도 있고 이게 잘하는 집은 없는데 하는 집은 많아요. 네, 하는 집은 많아요. 뭐 하다 못해 뭐 이상한 데 가도 다 그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젤라또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근데 이게 이제 젤라또는 이게 약간 그 텍스처 이 식감이 일반 우리가 먹어본 아이스크림하고 좀 틀리죠. 약간 쫀득대는 것 같기도 하고 샤베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또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막 찐득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젤라또 집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 그냥 그 아이스크림 그 브랜드 네임은 뭐 본젤라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시중인 젤라또는 아니고 그 몇몇이 정말 이태리식으로 하는 젤라또들이 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은 항상 기본적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아이스크림의 베이스예요. 이거를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아이스크림이든 저 아이스크림이든 초이스를 하시면 되는데 바닐라를 드셔보시고 그 아이스크림이 별로다. 그러면 그 집은 안 가시면 돼요. 그 집은 안 가시면 돼요. 요즘 뭐 쌀로 만든 젤라또도 있긴 하는데 맛이 의외로 괜찮아요. 쌀 젤라또 괜찮고 젤라또의 팁을 드리자면은 시즌 과일이 들어간 젤라또를 꼭 드십시오. 예를 들어서 딸기철이다, 딸기, 수박이다, 수박. 뭐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틀리지만 뭐 저기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체리가 좀 흔하니까 체리 뭐 베리 종류들, 라즈베리, 뭐 크랜베리, 블랙베리 같은 거 나올 때 그런 거 드시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막 그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처럼 막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만 않으면. 네. 근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은 아이스크림도 이제 건조가 돼서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젤라또는 이게 되게 프레시하게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제철 과일과 엮여 있는 젤라또를 드시면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나머지는 뭐 커피나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네, 말씀드렸던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여러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태리 요리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네. 하나 지금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네. 그 되게 유명한 게 있죠. 악마의 크림이라고 하는 누텔라. 누텔라가 이태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극강의 단맛과 극강의 칼로리를 자랑하는. 빵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죠. 누텔라 그거. 근데 대부분 네. 이 후식이 네. 달아요. 네. 달아야지 그게 이제 소화를 좀 촉진시키고 그러나. 소화도 촉진시키고 그 극강의 포만감을 줄 수 있죠. 달아야지. 뭐 밥 다 먹어도 씹씹한 거나 뭐 이거 먹으면은 또 시큼한 거 먹으면 또 식욕에도 역시 뭐 돌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끝에 나오는 한식에서도 그 후식은 좀 답니다. 네. 뭐 식혜 같은 거, 네, 수령과 네, 이런 네. 거 하고 뭐 이렇게 네. 저기 한과 같은 거 먹으면 달아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시거나 하실 거 없고, 항상 제가 첫 시간에도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와인 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하인이 대신 해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인이 없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되고, 모르실 때는 그냥 스스럼없이 물어보시면 돼요. 뭘로 추천을 해주세요. 뭐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물어보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시니어가 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호기심에 대한 거를 계속 그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갖고 뭔가 내가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저희 다른 쪽에서도 이제 우리 반백부터 해서 다루지만 디지털 라이프도 마찬가지죠. 물어보시면 되는데. 모르면 물어봐서 알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편해지고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이태리 요리냐, 이태리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알아두시고 저희가 또 뭐 중국 음식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식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같이 나는 맨날 뭐 밥에다가 국에다 김치 이거 외에 모른다 뭐 그렇게 사셔도 되죠. 그게 이제 취향이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왜 회식 그러면은 중국집, 고깃집, 횟집 딱 요 세 가지였어요. 그것도 메뉴도 윗사람 눈치 봐서 통일. 딱 통일. 그런데 지금은 뭐 젊은 친구들이 워낙 그 의사 표현도 자유롭고 하기 요새 좀 때문에 다양성이 서로 존중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접해 보시면은 좀 풍요로운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이태리 요리에 대한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더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